당신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온전할 때, 그 불온전함은 연인과 맺는 모든 친밀한 관계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반영된다. 당신이 시간 속에 사는 한, 어떤 연인도 당신이 사랑에 관한 어른의 정의를 근거로 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다. 다시 말해서 시간 속에 사는 한 당신에게 연인이 생기더라도 그는 당신에게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보여줄 뿐이다. 오직 현순간의 자각으로 살 때만 연인은 사랑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는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하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특정한 감정의 울림이다. 그 결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을 때나 아니면 특정한 타인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이 특정한 감정의 울림을 무의식 중에 재현해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애정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마치 상대방이 당신에게 사랑 없는 행동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거울처럼 당신을 비춰주는 메신저의 작용에 의해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사랑의 대가로 내거는 조건들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현존 수업을 해온 당신은 이제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를 좀 더 직접적으로 통합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거부당하고 모욕받고 상처받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면 슬픔이라 불리는 그 울림은 계속 증폭된다.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이 무의식의 악순환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온갖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증상들을 통합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이란 그 불편한 느낌에 조건 없는 주의를 기울여 가만히 느껴보는 것이다. 당신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거나 뒤틀릴 때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라. 나는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거나 틀어지게 된 사연과 물리적 상황에서는 주의를 거두어 드려야 한다. 당신 자신뿐 아니라 파트너의 행동으로부터도 주의를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그 결과만을 가만히 느껴봐야 한다. 현존 수업에 입문하기 전에는
실패로 돌아간 친밀한 관계가 불편한 느낌을 불러올 때, 당신은 그 관계를 둘러싼 물리적 상황에만 주목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당신이 가졌던 여러 관계들이 그 결과는 다 달랐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그것들은 물리적 상황이나 그에 관하여 당신이 지어낸 스토리의 내용만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관계가 파국을 맞을 때마다 당신의 느낌이 어땠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다. 그때 그 느낌은 지금 내 몸의 어디에 있는가? 느낌과 직감을 통해 자신의 실패한 관계와 관련된 감정적 누적물을 마주칠 때, 사실 당신은 사랑에 관한 자신의 무의식적 정의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된 감정을 조건 없이 느끼면 상황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조건 없이 누적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경험들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드러내준다. 당신이 사랑에 관한 무의식적 정의를 통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 관한 무의식적 정의에 끌려다니고 있을 때만 당신은 사랑을 찾아 헤맨다. 이 감정적 누적물이 통합되면 당신은 필요할 때 사랑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허용한다. 자신에게 스스로 쏟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만으로 자족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온다면 더욱 좋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란 오로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줌 속에 받음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우주라는 통일장이 맞추어 움직이는 에너지 주파수이다. 하지만 줌이 일어난 지점에서 반드시 받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통일장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줌으로 해서 당신이 받게 되는 것은 그 어디서든 올 수 있다. 만약 주는 바로 그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주는 행위에는 언제나 조작이 따른다. 주기를 빼앗기로, 받기를 얻기로 변질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런 조작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의 울림을 자신에게 조건 없이 주는 법을 알고 이 울림의 느낌을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무한정한 풍요로 가는 열쇠이다.
무한정한 풍요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받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얻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던 것, 즉, 무조건적인 관심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결핍에서 벗어나 무한정한 풍요로 들어설 수 있다. 겉모습이야 어떻든 간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은 일어나는 그대로가 고스란히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거기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이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의식적 응답을 통해서 당신은 통합된다. 반대로 조건 지어진 반응을 통해서는 당신은 분열된다. 일상의 경험에 조건 없이 응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낌과 직감으로 대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울림을 그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느껴보라. 거기에 어떠한 조건도 갖다 붙이지 말고 그저 그것을 느끼라. 그것을 치유하거나 이해하거나 고치거나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느끼는 것뿐이다. 그것을 느끼는 데는 아무런 기대도 섞여 있지 않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떤 조건도 없이 느낌으로써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를 통합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이다. 근원의 차원에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매 순간 자기 경험의 느낌을 포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에게 혹은 자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경험의 느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겪어야 할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빼앗아서 얻는 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얻어내야 할 사랑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거울처럼 중립적이다. 당신이 그 앞에 놓는 것은 무엇이든 다 비쳐 보인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빼앗아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결핍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이다. 당신이 온전히 통합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보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 경험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얻을 수 있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당신이 그릇되게 타인에게서 구하려고 하던 그것을 자신에게 주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부모님과 가족,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친밀한 경험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메시지이다. 당신의 경험 속에 조건 없는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그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당신이 스스로 갖다 붙이고 있는 조건들을 당신의 눈에 되비춰 주는 것 뿐이다.